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남자 김원철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10월 14일입니다. 수요일이에요. 벌써 일주일의 반이나 흘러갔습니다. 와, 시간 진짜 빠르네요. 자, 오늘 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책 역시 돈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이 부자의 말센스 계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파트 3. 내 옆에 좋은 사람을 두는 말센스 중 에피소드 세 가지 정도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법이라는 주제입니다. 사회생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을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일보다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인간관계로 인한 문제에서 말로 인한 상처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죠. 특히 말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생겨난 황당한 말이나 내 생각과 다르게 전달된 말로 인해 입장이 곤란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할 때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전달하기 마련이죠. 그러면서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친구가 일하는 한 대학병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간호사 27명이 교대로 근무하는 곳입니다. 그중 간호사 A는 보는 사람마다 소개팅을 주선해 주겠다고 할 정도로 아주 예쁜 분이었어요. 문제는 소개팅이 나가서 불편했던 경험이 몇 차례 쌓이자 그녀는 소개팅에 대한 마음을 접게 됩니다. 그때쯤 누군가가 또 소개팅을 제안하죠. A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이제 남자친구 생겼어요. 확실하게 소개팅을 거절하기 위해 없는 남자친구를 언급합니다. 그렇게 A가 퇴근하고 다음번 근무로 출근할 때였어요. 놀랍게도 한 간호사가 너 임신해서 결혼한다며? 라고 묻습니다.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A는 그 말이 나온 과정을 역추적해 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인즉 A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대. 얼마나 만났대? 결혼을 한대? 글쎄 곧 하겠지? 와, A가 결혼한대. 결혼한다고? 그렇게나 빨리 한대? 속도 위반했나? A가 속도 위반했대. A가 속도 위반해서 결혼한대. 라는 과정으로요.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 것은 20여 명의 입으로 걸친 결과였어요. 속도 위반으로 결혼했다는 말을 들은 A가 얼마나 황당했을지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죠. 누구나 자신에게 대한 엉뚱한 말이나 소문으로 인해 곤란해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말이 말을 만든다. 이는 우리 속담에 있어요. 말은 사람의 입을 거치는 동안 내용이 빠지거나 덧붙여져서 원래 내용과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이 새로운 말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도 말에 자신의 의견과 생각이 덧붙여질 줄은 모르고 전달하는 사이에 애초사실과 거리가 먼 내용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런 경우 즉각적으로 화를 내기보다 어떻게 그 말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중간 관리자가 되면 흔히 상사도 부하 직원도 둘 다 자신이 좋아해 줬으면 하는 유혹을 받게 되죠. 인정 욕구가 있기에 그러한 유혹은 당연해 보입니다. 이러한 유혹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 말이 잘못 전달되는 예가 종종 있기 마련이죠. 실제로 한 숍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A가 공부할 것이 있어 잠시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중간 관리자가 대표의 말을 전하면서 대표님이 너가 진짜 공부하러 가는 게 맞는지 물어보다더라. 뭘 그런 걸 못 믿고 그러냐? 가서 많이 배워와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 A는 대표님께 왠지 서운해지고 가서 많이 배워와라고 말해준 중간 관리자에게 고마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나는 좀 더 그 말에 이면을 분별해 보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직접 들은 게 아니라면 전달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투만 살짝 바꾸어 달라지는 것이 바로 말이에요. 별일 아닌 일을 크게 부풀리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말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달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타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감정을 다치기보다 그 말이 나온 이유를 찾아보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기도 해요.
한 걸음 떨어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막연하게 안 좋았던 감정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혼자 좋지 않은 생각을 하며 자신을 괴롭히기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에요. 풀어야 하는데 맞서고 서고 싶지 않아 피하다 보면 결국 스스로를 고립될 수 있습니다. 주어표 한마디. 몇 사람에게 말이 전해질 때마다 말의 뉘앙스나 온도, 전해주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 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의 입을 거쳐 들어온 말은 검증의 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당신의 말이 먹히려면. 크건 작건 한 조직의 리더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직원들과 좋은 관계로 지내면서도 권위를 잃지 않고 위험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말처럼 쉬울까요? 협회 수강생 중에 사업을 하는 분들은 하나같이 사장으로서의 애로사항을 토로합니다. 나는 예심이 많은 사람인데 왜 아랫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라고요. 어느 날 신입사원에게 채용 공고문을 자유롭게 작성해 보라라고 했습니다. 그 아래는 그렇게 해서 나온 실제 우리 회사의 채용 공고문입니다. 사실 저 공고문에는 직원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나의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자, 공고문이에요. 복리후생, 사대보험, 장기근속자 포상, 우수사원 포상, 인센티브, 정기휴가, 퇴직금. 신입사원이 말하는 솔직한 회사 분위기. 가뭄에 콩나듯 분기에 한 번 있을까 한 야근, 개인적인 분위기, 회식 없음, 정신 개인 플레이 가능. 대표님이 많이 바쁨 덕분에 점점점. 감기 걸렸더니 회사에서 기프트콘으로 준 쌍화탕 몇 박스. 회사 원두는 스타벅스, 디자이너의 주식량. 신입사원이 배고플 때 하는 것. 회사 탕비실에서 컵라면 꺼내 부셔 먹기. 생일 때마다 받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케이크와 사내 직원들의 덕담 릴레이. 대기업 직원들은 사장의 출근 여부와 그날의 상세한 스케줄을 일절 알 수는 없어요. 사장실을 다른 층에 따로 배치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조직 규모가 클수록 사장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체적 상황에 맞는 방향을 모색해 회사를 이끌어 나갑니다. 즉, 카리스마 있는 사장이 되려면 직원들과의 거리는 적당히 유지하되 그들의 업무는 날카롭게 파악하는 것이 기본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규모가 크지 않다면 어떨까요? 현실적으로 직원들과 얼굴을 부딪히지 않고 지내기는 어렵습니다. 작은 규모의 조직을 이끄는 리더라면 어떻게 직원들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장의 일정을 직원들이 모르게 하라. 대표님은 많이 바쁨. 앞서 소개한 우리 회사 채용 공고문에 신입사원이 적은 내용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자리를 지키지 않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아요. 외부 출강이나 일정이 작긴 하지만 일을 마치고 회사에 돌아와도 하루 총 업무 시간에서 그리 많은 시간을 차지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은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그들에게 물리적 거리감을 적절히 연출하고 있어서예요. 나의 고정적인 스케줄을 제외하고 추가되는 일정에 대해서는 주요 직원 몇 명만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게까지 사장의 일정을 자세히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그런 상황까지는 몰라도 되는 위치임을 인지시킴으로써 거리를 두는 것이죠. 실제 눈에 보이는 물리적 거리감을 주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한 공간을 쓴다면 파티션 등으로 간단하게라도 본인의 자리를 분리하는 시각적 효과를 주면 좋아요. 동시에 각 팀에 맡긴 업무 진행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정확한 상황 파악과 올바른 지시를 할 줄 아는 리더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무게감 없는 리더는 조직의 중재사에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간단한 연출을 통해 거리감을 주는 것은 시작으로 카리스마와 현명함을 겸비한 리더가 되어보세요. 사업이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직원과 함께 밥을 먹지 마라. 아프리카에는
아누아크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아누아크족의 왕에게는 지켜야 할 계율이 있는데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독입니다. 왕은 자신의 거처에서 혼자 지내고 식사도 혼자 해야 하며 부족민과 함부로 대화를 나눌 수도 없어요. 아파도 아픈 티를 내서도 안 됩니다. 그만큼 리더는 예로부터 외로움을 잘 이겨내는 자에게 허락된 자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규모가 작을수록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고 사기 증진을 위해 회식까지 동반하는 사장들이 꽤 많아요. 그로 인해 서로 끈끈해지기도 하지만 리더로서의 위험을 가장 쉽게 잃는 자리 또한 식사 자리일 때가 많습니다. 수강생 한 분이 이런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직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다 보니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에 어느 날부터 그들의 정심을 손수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회식 자리에선 술 한잔을 하며 일상적인 고민 등 속내를 허물없이 내비쳤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차곡차곡 쌓아갔다고 합니다. 조직에는 엄연히 위계 질서가 있는 법인데 수평적 조직 분위기를 지향하다 보니 어느새 사장에서 편안한 옆집 언니가 되어 있었어요.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다면 함께 밥을 먹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워지고 싶은 상대가 있다면 식사만큼 좋은 것은 없고 반대로 거리를 지키고 싶다면 식사 횟수를 줄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리더와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가 빈번해지기보단 흔치 않은 시간으로 만듦으로써 특별한 경우로 인식되는 것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채용 공고문대로 우리 회사에는 거의 회식이 없고 점심시간 식사에도 자유롭게 합니다. 사실 직원의 입장에서도 상사와 식사는 퇴근 후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라고 할 만큼 불편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의 경우 특별한 날이 아니라면 회식할 때 미리 메뉴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고 싶은 사람만 자유롭게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메뉴를 듣고 먹고 싶으면 오고 아니면 집으로 가면 돼요. 구직 사이트에 내걸 만큼 그들에게도 매력적인 제안이라면서 회사의 리더는 권위를 지킬 수 있기에 이것이야말로 양쪽을 만족시키는 윈윈 경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위 두 가지는 직원들도 좋아하는 선에서 융화하는 실용적인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이런 거리감에서 오는 외로움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가깝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때 더욱 좋은 관계로 오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주어표 한마디. 적당한 거리 유지가 필요한 것은 앞 자동차와의 만의 거리는 아니다. 네. 한번 하나 더 에피소드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내용은 오늘 주제와 조금 달라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안녕.